그 다음에 이제 고정식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정식과 자, 이동식. 그 다음에 고정식은 얘도 이제 저가형, 예, 고가형이 있고요. 이동식도 마찬가지로 저가형, 고가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설명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 방식 및 스캐너의 선택. 자, 피측정물의 표면 상태. 그러니까 이제 방식하고 스캐너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선택이 바뀌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표면 상태입니다. 투명하고 전반사가 났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비접촉식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접촉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대한 설명인데 여기 이제 특징적인 걸 하나 보시게 되면은 자, 스캐닝 근데 예를 들어보죠. 투명이나 전반사는 비접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접촉식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얘가 만약에 아주 얇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얘가 터치 프로브가 닿으면 깨져버려요. 그러면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표면에다가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 이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해가지고요. 투명 전반사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주 얇게 이 피막을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투명하고 전반사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비접촉식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코팅 재료는 매우 미세한 백색 파우더가 포함된 액체 재료가 대부분이며 스프레이 도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파우더 입자가 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얘가 측정할 때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측정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요렇게 요 밑에 있는 애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특수 코팅제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CMM 접촉식 스캐너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기타 부분이 바로 여기 코팅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뭐죠? 여름에 팥빙수 담아두는 통같이 생겼는데 얘가 지금 투명하죠. 그러니까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백색으로 이제 코팅이 됐는데요. 얘는 이제 뚫고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얘가 우리가 좌표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았을 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촉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표면이 말랑말랑해 쉽게 변형이 가는 경우에는 접촉식을 사용해야 되고, 비접촉식을 사용하셔야 되고, 내부 측정이 필요할 때는 CT 스캐너를 사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죠. 피측정물의 크기는 측정물이 소형인 경우에는 저가형 스캐너로 20cm에서 30cm 정도의 크기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큰 건 어떻게 측정을 하죠? 우리가 아까 대부분의 스캐너가 우리가 소형을 측정하는 거예요. 중형 측정하는 게 있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그 주파수 차이 이름이 뭐였죠? 변조광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거리죠, 중거리. 중형은 우리가 주파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TOF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설명드렸던 사진 방식 있죠. 사진 방식도 우리가 대형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측정 범위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바로 마커, 그 다음에 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합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마커예요. 마커.
우리가 일반적인 저가형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마커나 이렇게 보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걔는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STL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후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정밀한 스캐너, 우리가 산업용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스캐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조그만한 물체에서도 이렇게 딱지들 같이 생긴 거, 이걸 우리가 정합용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를 이렇게 다사다사닥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 1번 여기서 찍고요. 여기서 2번을 찍었으면은 여기 사이에 보면은 1번 마커, 2번 마커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 중복된 마커들을 정확하게 붙여서 얘가 이렇게 엉뚱하게 붙는 그런 거를 없애는 그게 바로 우리가 볼입니다. 근데 이제 큰 애들은 마커가 엄청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볼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볼을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정합을 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측정물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캐너를 아예 큰 애들을 찍을 때는, 다른 스캐너는 안 되겠죠. 이런 애들은 안 됩니다. TOF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주로 이제 3D 프린터에서는 저가형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그냥 형태만 일단 뽑아내고 난 다음에 곡률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보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캐닝의 적용 분야를 보겠습니다. 산업용하고 당연히 일반용 또는 3D 데이터 생성용이 있죠. 산업용은 당연히 고가고요. 정밀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측정 범위도 큽니다. 가공품의 검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제품이 이렇게 지나갈 때요.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스캐너가 달려 있어요. 스캐너가 이렇게 지나갈 때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원 설계도가 있겠죠. 이 형태에 대한 원 설계도가 있고 스캔의 결과로 나온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원 설계도하고 얘가 스캔 데이터하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빠꾸 돌리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인스펙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가 불규칙하거나 투명한 경우에는 코팅제를 입힌다.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코팅제 또는 이제 여기 원활하고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정합용 마커라는 것도 사용한다. 정합용 마커, 정합용 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용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데이터 생성용은 시제품 제작용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저가형이 유리하고요. 3D 프린팅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정밀도는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 패턴, 라인 레이저 방식의 이동식 스캐너가 유리하며 특별한 코팅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가형은요, 코팅을 할 만한 그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코팅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유리 같은 건 어떻게 측정하죠? 그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코팅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산업용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 측정 시간이 중요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 내용은 요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고요. 자, CMM 방식이 수백 헤르츠잖아요. 굉장히 느리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스캐닝 방식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백색광 광원 방식이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 요 세 개 구분하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자, 순서가 이제 고정. 얘가 이제 처음에 스캐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캐너를 이렇게 쐈어요. 쏘면은 실제 이제 여기하고 거리는 알고 있어요. 측정되어 있는 결과가 이 거리하고 같은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틀리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시 이제 거리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장치나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거리 값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도 설정 우리가 이제 사진 카메라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위에 있는 조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스캐닝의 정밀도 이런 것들도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캐닝의 부대 장비에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여기가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요 스캐너에서 측정을 한 데이터를 바로 선을 연결해서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정군 데이터를 넘겨서 여기서 STL 파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컴퓨터. 조명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회전 테이블이 여기 적은 애들 같은 경우에,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식 스캐너를 써야 되겠죠. 이동하면서. 하지만 조그만 애들은 여기 고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고정식 스캐너입니다. 고정을 해놓고 여기 있는 턴테이블처럼 생긴 애를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사방을 다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 삼각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캐너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을 이렇게 잘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마커 또는 뭐가 있었죠? 볼이 있었죠? 마커나 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입니다. 자, 데이터 생성, 저장, 보정.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챕터인데요. 자, 스캔 데이터의 생성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자, 제가 이제 아주 스캐닝 과정을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흉상을 촬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D 스캐너 가지고 여기를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를 촬영을 해서 맞고 튀어나온 애를 자, 여기서 CMOS 자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럼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뭘 만드느냐? 이 거리값이 이제 나왔죠. 거리값을 나오면은 이곳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이렇게 빠바바박 찍어요. 그럼 이 점이 갖고 있는 정보는 뭐겠어요? 좌표값이죠. X, Y, Z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찍은 자료를 얘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점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라고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죠.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점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를 점군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군 데이터는 이제 스캐너에서 이제 생성해낸 애를 이 스캐너에 딸려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얘를 넘깁니다. 넘기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점만 이렇게 막 있다고요. 점만 이렇게 막 있는 애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얘가 메쉬는 우리가 3D 사용하는 애는 삼각만 씁니다. 사각 메쉬 오각 메쉬 이런 애는 안 써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막 이어서 붙이는 거.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완성을 한다. 얘가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3D 스캐닝의 기본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과정이죠, 과정.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가 바로 점군 데이터. 그래서 얘는 XYZ 좌표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포인트의 밀도가 높을수록 표현이 세부적이며,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점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정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형상을 볼까요? 요렇게 이제 형상이 있는 건데요. 스캐너 가지고 여기서 찍었을 때, 여기서 찍었을 때, 여기서 찍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가 요만큼 찍혔고요. 여기서 찍으면 얘가 이만큼 있고 여기는 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이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가지고요. 얘를 하나의 이렇게 데이터, 좌표계로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지스트레이션. 정렬, 얼라인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개 동일한 용어고요. 정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변형해서 하나의 좌표계로 나타내는 작업. 얘가 이제 키워드죠. 하나의 좌표계로 나타내는 작업.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얘는 바로 정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전하면서 특정할 때 중복된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는 작업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합을 하는 방법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정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정합용 마커 또는 보를 이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여기에 있는 측정 대상물이 있는데요. 측정 대상물에 이렇게 보를 부착을 했습니다. 보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하죠. 측정을 했는데 이제 이쪽 면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다른 쪽 면에 있는 데이터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이 두 개를 붙여야 되겠는데 그냥 아까 우리가 정군 데이터를 이용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평균값을 내가지고요. 적절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정밀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보를 매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정합용 마커 또는 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멀징이라고 병합이 있어요. 얘는 이제 심플하게, 자, 계속 이제 얘를 그리게 되는데요. 자, 흉상을 그렸습니다. 흉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얘를 이렇게 이제 그 이동식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뺑글 돌아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자,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걸 설명하면 안 되겠군요. 얘가 아니고요. 사람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걸 할까요? 자, 피규어. 뭐 사람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장갑을 착용해서 얘가 뭐 이런, 자, 동상 느낌이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동상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스캐너를 해가지고, 여기 전면에 보이는 거, 측면, 그 다음에 뒷면, 그 다음에 왼쪽 면, 이렇게 전부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뭐가 측정이 안 됐습니까? 바닥이 측정이 안 됐죠, 바닥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바닥을 하나 측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 첫 번째 만들어진 애가 일단은 정합 데이터, 정합 1이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만들어진 애가 바로 정합 2라고 하는 데이터 세트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얘가 바로 병합이에요, 병합. 그래서 일반적인 스캐닝에서는 병합은 뭐 그렇게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아주 360도로 전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병합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데이터의 유형 및 특징인데요. 자, 정군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라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가 이렇게 형상을 얘가 이제 정군이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점점 만들어진 애들을 이렇게 전부 다 나중에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점점 만들어진 애들을 나중에 데이터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메쉬로. 삼각형 메쉬로.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라인 레이저를 주게 되면 얘가 라인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데이터가 쌓인다고요. 이렇게 쌓인 애도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삼각형 메쉬로 이렇게 바꾸어서 출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군에서 가져오는 방법, 폴리라인으로 가져오는 방법, 삼각형 메쉬로 바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스캐너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군, 폴리라인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서 삼각형 메쉬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캔 데이터의 특징, 얘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제 스캔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STL, OBJ, 그 다음에 3AMF, PLY. 자, PLY라고 하는 요 파일 형식이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나온 파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STL, OBJ 이런 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표준 포맷입니다. 표준 포맷. 자, 그래서 스캔 데이터의 표준 포맷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애가 X, Y, Z 포맷입니다. 그냥 얘는 그냥 X, Y, Z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죠.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캔 데이터 저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스캔 데이터는 크게 전용 포맷하고 표준 포맷으로 나누는데 표준 포맷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XYZ 포맷이고요. 얘는 그냥 X 좌표값을 포함한 가장 단순한 포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GES라고 하는 포맷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픽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으로 처음 나온 애가 IGES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 있죠? 이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 답은 IGES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개량해서 수정해가지고 표준으로 만든 게 바로 여기 있는 스텝입니다. 스텝 파일이죠. 그래서 얘도 표준 포맷입니다. 표준 포맷. 그래서 그러니까 최초로 나왔던 IGES의 파일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표준 포맷이 바로 스텝 파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필기 말고 실기 시험에도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스텝 파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퓨전 360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이 퓨전 360 모델링 한 애를 그 시험관들이 그 시험 채점을 해야 되는데 퓨전 360으로 만든 뭐 F3D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그 채점을 하려면은 시험관들이 전부 다 퓨전 360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F3D 말고 스텝 파일로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 파일로 저장한 애를 우리가 시험관들이 요거 가지고 필기 시험에 나오는 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딱 그 측정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맞는지, 도면대로 그려졌는지 아니면 도면과 2mm 이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2mm 이상 차이가 있으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런 거. 이제 스텝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이나 XYZ 포맷, 얘가 시험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정 및 표링,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D 데이터는 점군을 일단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뭐 저가형이나 이런 애들은 정밀도가 상당히 조금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스캔의 정밀도나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완전한 형태의 출력 가능한 아니면은 뭐 제작 가능한 STL 파일로, OBJ 파일로 만드느냐? 그게 바로 보정 및 페어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용어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정이 바로 3D 데이터를 이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말 그대로 클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막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측정하는데 요 앞에
누가 이렇게 사람이나 아니면 뭐가 쑥 지나갔어요. 그럼 여기에 불필요한 이렇게 데이터, 지나간 사람의 데이터가 같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뭉텅그려 잡아서 없애는 거, 그게 바로 클리닝입니다. 자, 클리닝은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롭 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크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된 애를 보존하고요.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지워 없애는 그런 기능이 바로 크롭 기능이에요. 자, 반대로 브러쉬 기능이라고 있는데, 브러쉬 기능은 여기 내가 지워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붓으로 색칠하는 것처럼 색칠해서 지워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롭 기능, 브러쉬 기능 요거 두 개를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닝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보정에 들어가는데요. 보정에는 이제 필터링하고 스무싱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필터링이 뭐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첩된 점의 개수를 줄여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하는 용도. 중첩이 된 점의 개수를 줄인다. 이게 필터를 걸러내가지고 꼭 필요한 애들만 남게 만든다. 그게 필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 오류로 주변 점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성된 점들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바로 스무싱이 되겠습니다. 스무딩. 부드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죠? 클리닝, 그 다음에 클리닝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필터링, 스무딩.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보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얘는 형상을 만들 때 이제 보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가 실제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페어링. 여기서 오류 수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페어링은 다양한 오류를 잡는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삼각형 메쉬를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1, 2, 3, 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애를 수정을 해서 이때 페어링을 거쳐가지고요. 최종적으로 STL 파일로 만든다. 요 용어, 클리닝, 필터링, 스무딩, 페어링.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어링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게 삼각형 메쉬 생성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또 3D 프린팅, 3D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스캐닝 이 파트가 아니고요. 나중에 소프트웨어 파트 가시면은 오류 수정을 잡아주는 프로그램 메쉬 믹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클리닝, 필터링, 스무딩, 페어링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그림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설정, 이름이 소프트웨어 설정이죠. 그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